일로 재밌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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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알겠니? 알겠니? 이거 풀과 나무. 해바라기처럼 키가 크려면 해바라기 한 살이 땅 위로 떡잎 두 장이 쑥, 떡잎 위로 봇잎 두 장이 쑥. 해를 바라보며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 꽃봉오리를 둘러싼 뾰족한 잎이 활짝. 혀꽃이 핀 후 대롱꽃이 활짝. 해바라기처럼 키가 크려면 해바라기는 좋겠다. 진짜 좋겠다. 오빠보다 더 크고 엄마보다 더 크네. 나는 작은데. 반짝반짝 햇빛 먹고 쑥쑥 키가 자란 걸까? 쭉쭉 물을 마셔 키가 쭉쭉 자란 건지도 몰라. 해바라기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나도 오늘부터 밥도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마실 거야. 해바라기는 키가 큰데 난 왜 키가 작을까? 해바라기는 좋겠다. 오빠보다 크고 엄마보다도 크잖아. 나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하면 해바라기처럼 키가 크지? 심어보자. 해바라기 씨를 심어서 비밀을 알아낼 거야.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줘. 하루 이틀 일주일 쉿. 고개를 숙인 싹이 쑥. 발딱 고개를 들더니 떡잎 두 장이 활짝. 씨앗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잎을 떡잎이라고 해요. 한 장만 나오는 식물도 있고 두 장이 나오는 식물도 있어요. 떡잎이 다 자라고 난 다음 봇잎이 나와요. 어느새 해바라기가 쑥쑥 자랐어. 나는 자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꼼짝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바라기야 움직여라. 아 배고파. 해바라기야 내가 밥 먹을 동안 기다려야 해. 가만.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네. 줄기 끝이 해 쪽으로 몰래 휘어져. 아 알았다. 해바라기의 비밀은 햇빛을 받아 휘어지며 쭉쭉 늘어나는 줄기. 나도 해만 바라보면 키가 클까? 해바라기는 줄기 끝에 키를 느리는 식물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햇빛을 받으면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줄기를 느려요. 해 반대쪽 줄기가 더 빨리 자라니까 해쪽 줄기가 휘어지는 거예요. 우와, 잎 좀 봐. 빙 둘러서 요리조리 많이 돋았어. 게다가 축구공만큼이나 크잖아. 이 커다란 잎으로 햇빛을 듬뿍 받았던 거야. 비밀은 커다란 잎이야. 해바라기가 햇빛을 많이 먹으니까 나도 많이 먹어야지. 해바라기 잎은 서로 어긋나게 달려 고루 햇빛을 받아요. 줄기나 커다란 잎 말고도 또 다른 비밀이 있어. 그건 바로 땅속의 튼튼한 뿌리. 수염처럼 난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해바라기 키를 쭉쭉 늘려주는 거야. 자, 봐. 정말 튼튼하지? 나도 다리를 튼튼히 해야지. 하나, 둘.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어. 정말 예쁘지? 해바라기는 키도 크고 꽃도 정말 커. 우와, 큰 꽃이 피고 나니까 또 작은 꽃이 펴. 해바라기는 바깥쪽에 있는 혓꽃을 먼저 피운 다음 안쪽에 있는 대롱꽃을 피워요. 혓꽃으로 곤충들을 끌어들이고 대롱꽃에서 열매를 맺어요. 꽃이 많으니까 꿀벌이나 나비들도 먹을 게 정말 많겠다. 꿀을 모으는 벌은 온몸에 꽃가루를 묻히게 되어요. 그래서 벌이 움직이는 곳으로 꽃가루가 옮겨지고 씨가 맺혀요. 우와, 벌써 아빠만큼 커졌어. 얼마나 더 클까? 우와,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랐어. 해바라기는 보통 2m 정도 자라요. 예쁜 꽃들이 어느새 말라붙어 버렸어. 그런데 새가 날아오더니 콕콕 박힌 까만 씨를 먹고 있잖아. 나도 하나 먹었더니 정말 고소해. 해바라기야, 고마워. 나도 너처럼 뭐든 잘 먹을 거야. 그리고 다리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해질 거야. 누가 물어보면 꼭 네가 알려줬다고 이야기할게. 하나 더. 해바라기 씨도 맛있게 먹었어. 소다미가. 생김새랑 해를 바라보며 자라는 해바라기.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자라는 해바라기는 꽃도 크고 예뻐요. 해를 바라보는 꽃, 해바라기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혀꽃. 바깥쪽에 피는 꽃으로 길쭉한 혀 모양이에요. 암술과 수술이 없어요. 대롱꽃. 가운데에 촘촘히 피어있는 꽃이에요. 암술과 수술이 있고 열매를 맺어요. 뿌리. 수염처럼 얼기설기 자라서 물을 빨아들이고 키 큰 해바라기를 떠받쳐요. 잎.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에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어긋나게 자라요. 줄기. 털이 나 있고 곧게 자라요. 친구들이랑 해바라기처럼 수많은 꽃이 모여 피는 꽃. 해바라기는 혓꽃과 대롱꽃이 모여 하나의 꽃을 피워요. 해바라기처럼 혓꽃과 대롱꽃이 있는 꽃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코스모스. 6월에서 10월경에 꽃이 피어요. 혓꽃은 흰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하고 끝이 톱니처럼 갈라져 있어요. 대롱꽃은 노란색이에요. 꽃이 지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의 씨가 생겨요. 구절초. 9월에서 11월경에 꽃이 피어요. 혓꽃은 연한 붉은색 또는 흰색이에요. 잎은 서로 어긋나게 나는데 길쭉하고 둥근 모양의 끝이 갈라져 있어요. 곽꽃. 9월에서 9월경에 꽃이 피어요. 혓꽃은 흰색, 빨간색, 보라색 등 다양하고 대롱꽃은 노란색이에요. 줄기와 잎 등에는 흰 털이 나 있어요. 산국. 9월에서 11월경에 꽃이 피어요. 줄기 끝에 꽃이 피는데 혓꽃과 대롱꽃 모두 노란색이에요. 엉겅퀴. 6월에서 8월경에 꽃이 피어요. 꽃은 보라색, 붉은색 등이에요. 잎 가장자리에 작은 가시가 나 있고 꽃받침을 만져보면 매우 끈적거려요. 숙부쟁이. 7월에서 10월경에 꽃이 피어요. 혓꽃은 보라색이며 대롱꽃은 노란색이에요. 줄기는 자줏빛에서 점차 녹색으로 변하고 잎은 가장자리가 굵은 톱니 모양이에요.
활동이랑 해바라기 꽃잎 붙이기. 붙임딱지를 이용해 해바라기 꽃잎을 붙이고 자유롭게 색칠해보세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해바라기 밭. 해바라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태양신 아폴론을 짝사랑한 크리티가 하염없이 태양신만 바라보다 점점 야위어 가고 결국 그대로 해바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해바라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바로 강원도 태백시 구아우길에 있는 구아우 마을이에요. 구아우 마을에 가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 밭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마을에는 구봉산이 있는데 그 산에 9개 산봉우리가 마치 9마리의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구아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늦여름이 되면 이 마을은 수백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어요. 꽃밭 건너편에는 풍력 발전단지가 있는데 발전기가 날개짓을 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면 해바라기 밭은 노랗게 일렁여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내가 어렸을 때 해바라기는 들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꽃이었어요. 해바라기는 눈에 띄게 성큼성큼 자라고 또 씨가 여물면 시들어버린 꽃을 통째로 따서 고소한 씨를 하나하나 빼먹었어요. 오빠는 늘 나보다 더 큰 꽃을 땄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나보다 키가 더 컸으니까요. 해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해만 보며 움직이는 해바라기. 그 꽃은 분명 어릴 적 내 친구, 우리들의 친구였어요. 구스타프 클림프의 꽃이 있는 농장 정원. 1905년에서 1906년작.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풀과 나무. 난 나팔꽃이야. 나팔꽃 한 사리. 땅 위로 싹이 고개를 빼꼼. 며칠 뒤 떡잎이 활짝. 줄기가 기둥을 타고 위로 쭉쭉. 돌돌 말린 꽃망울이 쑥. 조용한 새벽에 꽃이 활짝. 꽃이 지고 열매 안에 씨앗이 꽉꽉. 난 나팔꽃이야. 뱅글뱅글 기둥을 타고 쭉쭉쭉 위로 올라가요. 도르르르 덩굴손 뻗어 높이 하늘까지 닿을 거야. 나 나팔꽃이야. 조용조용 잠든 새벽에 돌돌돌 꽃망울이 벌어져요. 하하호호 웃음꽃처럼 우하하하 나팔꽃이 활짝 펴요. 우리 모두 나팔꽃이야. 나팔꽃도 힘껏 불면 뿜빠뿜빠 소리가 날까? 나는 나팔꽃 씨앗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던 바짝 마른 껍질이 열렸어요. 그 틈새로 기분 좋은 향기가 났어요. 하늘하늘 춤추는 꽃들의 향기인가 봐요. 나는 이렇게 까맣고 못생겼는데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마른 껍질이 쪼개져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나도 껍질과 함께 땅으로 툭.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런데 땅은 생각보다 포근했어요. 난 아주 조금씩 흙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땅 위로 툭툭. 쉿,
씨앗이 자고 있어요. 쉿! 여기에도 씨앗이 자고 있어요. 나팔꽃 씨앗은 가을에 떨어져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요. 다음에 봄에 싹을 틔우지요. 추운 겨울 동안 나는 잠만 잤어요. 그러다가 따뜻한 빗물이 흙을 타고 내려와 나를 깨웠지요. 나는 목이 말라서 빗물을 한 입 가득 마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온몸이 근질근질 하더니 하얀 뿌리가 쑥. 나는 힘껏 몸을 폈어요. 그러고는 땅 위로 발딱 고개를 내밀었지요. 아마 싹이 났네. 나팔꽃 씨앗은 이렇게 자라요. 1일째, 물을 빨아들인 씨앗은 전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2일째, 씨앗에서 희고 가는 뿌리가 나와 땅속으로 뻗어요. 4일째, 뿌리에 잔털이 생기고 땅속으로 점점 뻗어나가요. 6일째, 뿌리에 밀려 싹이 땅 위로 올라와요. 내 몸에서 나온 떡잎 좀 보세요. 양쪽으로 활짝 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떡잎 사이로 보드라운 새잎도 나왔어요. 떡잎이 쫙 펴졌네. 씨앗에서 떡잎이 먼저 난 뒤 본잎이 나오는데 본잎이 자라면서 떡잎은 점점 시들어요. 나팔꽃의 본잎은 대부분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잎이 자란 나는 햇볕을 마음껏 쬐었어요.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잎이 많아지면서 줄기도 쭉쭉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은 뱅글, 그 다음 날은 뱅글뱅글. 기둥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러다 하늘까지 닿을 것만 같아요. 우와! 나팔꽃 줄기는 위에서 보았을 때 기둥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런데 벽이나 널빤지처럼 평평한 곳은 타고 올라가지 못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몸 여기저기가 찌릿찌릿하더니 무언가 쑥 나왔어요. 이건 분명 봉긋한 꽃망울이에요. 나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요. 스르르 활짝 꽈배기처럼 돌돌 말려있던 내 꽃망울 모두가 잠든 새벽에 스르르 벌어지더니 꽃이 활짝 피었어요. 나팔꽃은 7월에서 8월의 새벽에 활짝 피어요. 한 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통꽃이에요. 꽃은 웃음이 쏟아지듯 계속 피어났어요. 내가 본 어떤 꽃보다도 마음에 쏙 들었지요. 우와, 나팔꽃이잖아.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팔꽃. 그게 바로 내 이름인가 봐요. 어느새 벌들도 나를 찾아왔지요. 나팔꽃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어요. 둥근 머리가 달려서 꽃 한가운데 솟아있는 것이 암술이고 암술 주변에 막대처럼 길게 나있는 것이 수술이에요. 암술은 1개, 수술은 5개가 있어요. 꽃은 오래 피어있지 않았어요. 한낮이 되기도 전에 쪼그라들어 바닥으로 툭 떨어졌거든요. 꽃은 한 번 지면 다시는 피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꽃이 진 자리에서 봉긋한 열매가 부풀었으니까요. 나팔꽃은 이른 아침에 꽃을 활짝 피우고 오후가 채 되기도 전에 시들어요. 하지만 다른 꽃봉우리에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나팔꽃 덩굴에서는 여름 내내 꽃이 피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하늘까지 뻗을 것 같았던 줄기는 점점 시들었지만 열매가 꽉 차올랐어요. 껍질 안에는 까맣고 단단한 씨앗들이 생길 거예요. 언젠가 단단한 껍질이 열리면 씨앗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궁금해하겠지요. 나도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방 안에 씨앗이 생겼어요. 나팔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안은 3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방에는 검정색 씨앗이 1개에서 2개씩 들어있지요. 생김새랑 나팔처럼 생긴 나팔꽃. 빰빠라빰빠. 나팔처럼 생긴 나팔꽃. 돌돌 말려있다 스르르 피어나는 나팔꽃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줄기. 가늘고 힘이 없어서 버팀목 같은 것을 감고 올라가며 자라요. 잎. 대부분 끝이 3갈래로 갈라져 있고 겉에 잔털이 나 있어요. 꽃. 꽃봉오리일 때는 돌돌 말려 있다가 피어나면서 나팔 모양으로 벌어져요. 꽃받침. 5갈래로 갈라져 있고 끝이 가늘고 길어요. 뒷면에 잔털이 나 있어요. 암술과 수술. 꽃잎 안에 1개의 암술과 5개의 수술이 있어요. 보통 암술이 먼저 자라 수술보다 키가 크지만 꽃가루 바지를 하고 나면 수술의 키가 더 커져요. 친구들이랑 꽃잎이 한 장으로 붙어 있는 통꽃. 나팔꽃과 같은 통꽃은 꽃잎이 하나로 되어 있어 꽃이 떨어질 때 봉우리째 떨어져요. 통꽃에는 어떤 꽃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능소화. 나팔꽃처럼 덩굴줄기를 가진 꽃이에요. 줄기에 빨판 같은 것이 있어서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꽃은 8월에서 9월에 종 모양으로 피는데 꽃잎 끝이 5개로 갈라져 있어요. 도라지. 나팔꽃처럼 7월에서 8월에 피어요. 끝 모양은 뾰족하고 5갈래로 갈라져 별 모양처럼 보여요. 보라색이나 흰색 꽃이 피어요. 2장의 꽃잎이 겹쳐서 피어나기도 해요. 철쭉. 보통 5월에 피어요. 꽃잎이 5개로 갈라져 있어요. 진달래와 닮았지만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철쭉은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피어요. 동백.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붉은색이나 흰색 꽃을 피워요. 5에서 7장의 꽃잎이 밑에서 붙어 있어요. 한 송이씩 잎 겨드랑이나 가지 끝에 달려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통꽃이에요. 7월부터 10월까지 새벽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5개로 갈라져 있는 꽃잎은 달걀을 거꾸로 놓은 모양이며 밑부분이 붙어 있어요. 꽃잎의 형태에 따라 홑꽃, 반겹꽃, 겹꽃의 3종류로 구분되어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된 이유 알아보기. 무궁화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잘 자라며 3달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요. 또한 우리 민족의 근면한 모습과 닮았어요. 궁금증이랑 나팔꽃으로 공기가 깨끗한지 알 수 있을까? 나팔꽃을 보면 공기가 깨끗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나팔꽃의 잎에는 붉은색의 점이 생겨요. 그런데 나팔꽃이 자라면서 반점이 생긴 잎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잎이 자라나요. 그래서 자라난 잎을 보면 시간에 따라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팔꽃 씨앗은 왜 한 번에 싹이 트지 않을까? 나팔꽃은 한 번 씨를 맺으면 다음 해까지 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씨앗을 심으면 한꺼번에 모두 싹이 트지 않고 다음 해까지 싹이 트기 때문이죠. 나팔꽃 씨앗은 겉 껍질이 단단해서 물이 잘 들어가지 않아 쉽게 썩지 않아요. 또 땅속에서 얼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버티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한 나팔꽃의 노력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나팔꽃이 된 화가.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원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원님은 어떤 화가의 부인을 보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여자로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가의 부인을 빼앗아야겠다. 국리 끝에 원님은 화가의 부인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내 아내로 살면 살려주겠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있는 몸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부인이 말을 듣지 않자 원님은 부인을 성 꼭대기에 가두었어요. 부인을 무척이나 사랑한 화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억울했어요. 하지만 화가가 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화가는 부인이 갇힌 성 꼭대기만 바라보다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부인은 밤마다 남편의 꿈을 꾸었어요. 당신을 보려고 하면 금세 아침이 되어 당신의 잠을 깨버리고 만다오. 당신에게 아직 못한 말이 있는데. 잠에서 깬 부인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창문 밖에는 나팔처럼 생긴 꽃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부인을 그리워한 화가가 나팔꽃이 되어 부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침 일찍 피었다가 빨리 시드는 나팔꽃에는 부인에 대한 화가의 애절한 마음이 깃들어 내려오고 있대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여름 아침 나팔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나팔꽃은 새벽 어스름을 물리치며 스르르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인지 나팔꽃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별이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아요. 나팔꽃은 작고 여리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쓰는 꽃이기도 해요. 나팔꽃은 겨우 한나절만 피어 있고 한 번 진 꽃은 다시 피지도 않지만 매일 새로운 꽃으로 우리를 반기지요. 또 나팔꽃은 무엇인가를 휘감지 않고는 버틸 수 없어 여린 줄기를 뻗어 버팀목을 잡으며 씩씩하게 살아가요. 줄기가 뱅글뱅글 하늘을 향해 감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 쑥쑥 잘 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나팔을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나팔꽃. 그래서 더욱 배울 점이 많은 아름다운 꽃인 것 같아요. 피에르 조셉 부쇼즈의 큰 보라색 나팔꽃 1776년작 개인 소장